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조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은 이제 폭염수혜주 있죠? 네, 폭염수혜주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 급등을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드디어 상한가가 갔는데, 저희 방에 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산 건 아니지만, 또 하나가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비교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뭐가 움직였는지도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요즘에 그 대선주들이 진짜 무슨 병든 닭처럼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그 대선주들이 힘없이 그냥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고점에 떠있던 것들이 막 하락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이걸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따 말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예, 크스노퍼님하고 박수정님하고 금복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강인님 그리고 무보님도 어서 오시고, 네. 라이언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많이 덥죠, 그죠? 네.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이제 그 지수 잠깐 체크를 할까요? 네, 지수 잠깐만 체크하고 바로 이제 그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로 끝났죠. 그래서 뭐 이게 급락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냥 뭐 살짝 떨어진 거고요.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지수가 자꾸 올라가면 여러분들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살짝 이렇게 하락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상대적으로 안 빠졌죠, 그죠? 코스닥은 오늘 거의 그냥 약보합이라고 하죠. 네. 소폭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큰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지수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종목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게는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죠. 네. 자, 보시면 아무튼 근데 지수는 떠 있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도 안 했는데 개인들은 투매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개인들이 투매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막 투매를 하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제 가장 좋아했던 그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제 개별주들이 투매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그 블랙아웃 관련주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주 얘기를 좀 뒷부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보시면 일단은 폭염수혜주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던 게 신일전자가 상한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400만 주가 아니고 2,400만 주만 해도 되게 많은 거래량이죠. 근데 오늘 신일전자가 터진 거래량은 재밌습니다. 주식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2억 4천만 주입니다. 이게 무슨 500원짜리 300원짜리 잡주도 아닌데 신일전자가 2억 4천만 주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저번에 그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정면을 반박했죠, 그죠? 그건 옛날 기법이다. 지금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많이 바뀌었다. 그 얘기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기억들 하시죠? 그 대량 거래량 얘기해드렸잖아요. 옛날에 많이 바뀌었다고. 네. 이게 지금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급등 시작했어요. 박스권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무섭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무더위 수혜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많아요. 무더위 수혜주, 폭염 수혜주, 여름 수혜주, 블랙아웃 수혜주,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폭염 수혜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폭염 아니면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들도 있죠. 네, 같아요, 다 같은 이름인데 아무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게 급등을 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력은 절대로 쉬지 않아요. 안 쉰다니까요. 조정이 오건 네, 급등이 나오건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뭐건 간에 세력은 안 쉬어요. 누가 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 올까봐 이제 쉬려고 하는 거지 세력은 쉬지 않아요. 네, 절대로 안 쉽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세력이 안 쉬고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안 쉬는 게 하나 있죠. 그 친구는 365일 매일 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금리, 이자죠, 이자. 이자는 하루도 안 쉬어요. 네. 맞죠? 365일 계속 일해요. 네. 아무튼 세력은 쉬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저희 방위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무방위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안 좋을 것 같다. 대선주 끝난 것 같다. 우리나라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전 속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변태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이 얘기를 풀어서 해드릴게요. 호기용수혜주가 왜 급등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신전자주 사도 될까요? 이러면은 평생 하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하수 사고 싶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시황을 먼저 잡고서 이제 급등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무방위원들이 가끔씩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주식을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속에서 좋아한다니까요. 네. 왜냐면 절대로 그러면 조정이 안 와요. 그분들이 조정이 온다, 시장이 안 좋다, 더 폭락 나올 것 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선주 끝난 것 같다.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럴 때일수록 바닥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직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비관론자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한테 속은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비관론자라고 그러잖아요. 비관론자. 네. 공부를 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한 사람들이 공산당 쪽에 많이 가고요. 공산당, 네. 사회주의.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비관론자들이 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몰라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조정이 안 옵니다. 지수가 붕 떠 있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조정 온다 그럴 때마다 속아서 손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조정은요 얘기 안 해주고 옵니다. 맞죠, 그죠? 네. 진짜 조정은 얘기 안 해주고 온다니까요. 네. 작년 3월달에 코로나 그 팬데믹 폭락 들어올 때 얘기하고든가요. 그때 다 그랬어요. 괜찮다고. 네? 여름만 되면 다 풀릴 거라고. 작년 3월달에 그랬잖아요. 이제 원래 바이러스가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사라진다고. 심지어 돼지 콜레라 같은 이제 그런 것도 봄대 한 5월쯤 되면은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이러스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조정은 입이 없습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주고 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대폭락 온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속지 마세요. 이거는 10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작년이건 어제건 늘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걸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세력처럼 열심히 노력하시고 인내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주식을 열심히 분석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매수한 게 있다면 끝까지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믿고 그 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자 했다면 끝까지 그 사람 믿으세요. 그 종목을 믿든지 그 회사 사장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를 믿든지 믿으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문가 종목 받아갖고 요렇게 저렇게 막 비중 실어가지고 몰래 실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넣었다 뺐다 그러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했다가 뭐 엎었다가 뭐 그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기로 한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개인들이
안 믿어요. 네, 본인들이 매수한 것도 못 믿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씨도 못 믿기 시작했고 이재명 씨도 못 믿기 시작했고 본인이 매수한 그 종목도 본인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저 몇 시간, 몇 날, 몇 달씩 들었던 그 전문가도 이제 못 믿기 시작했어요. 대통령도 못 믿겠고, 네. 내 와이프도 내 신랑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털죠. 손을 놓는 거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게 손절이나 투매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차트에 나타나요. 차트. 지수는 개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멀쩡한 거예요. 개인들이 아무리 주식을 던져도 지수는 잘 하락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투매 나와요? 개별주, 특히 테마주에서, 요즘에 특히 대선주에서 투매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감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투매가 별로 안 나옵니다. 나와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산 건 투매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걸 안 올리겠죠. 개인들이 자꾸 던지니까요.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대선주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기가 지금 뭐하니까 눈치껏 어디로 가요? 네. 눈치껏 폭영 테마주로 올라오고 이제 온 거예요. 이게 폭영 테마주가 급등한 배경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장마가 갑자기 끝났고 장마가 좀 되게 좀 길어질 줄 알고 처음에 되게 세게 왔잖아요, 그죠? 네, 저기 남해 쪽에는 뭐 그 경남이나 호남 쪽에는 비 많이 와가지고 막 해남이 이러는데 물 날리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35도,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탈원전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뭐예요? 블랙아웃 이게 나오고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세력의 눈치를 채고 매집을 하더라 이거죠. 뭐냐면 세력이 안 쉰다 이거예요. 대선주가 조금 잠깐 쉬어야 되니까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해서 쉬어야 되니까 갑자기 세력이 들어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주부터. 신일전자 거래량 잘 보세요. 오늘 거 빼고 보이세요? 잘 보이지도 않죠. 이제 거래 많이 터져가지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온 게 지난주 월요일부터예요. 보시면 이게 지난주 캔들 5개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네. 지난주부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신일전자를 들어온 거는 물론 그 전에 좀 사놓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포착이 된 건 언제냐면 월요일부터입니다. 월, 화, 수요일 날 빵 터지고 그날에 쉬었다가 하면 또 터지고 물량을 엄청나게 감아진 거예요. 이게 적게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수요일 날 상한가도 못 갔어요. 그런데 3천만 주 이상 터졌어요. 낙폭과대 종목이 갑자기 3천만 주가 터진다고요? 여기 고점에서도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되게 많죠.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던 거예요. 세력이 급하니까 뭐 노출되든지 말든지 그냥 일단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면 급하니까요. 계절 테마주는 말 그대로 한철 장사예요. 여름 테마주, 폭염수혜주는 말 그대로 한철 장사 아닙니까? 급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잘 보셔요. 지난주에 돈이 확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날 같이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파세코죠. 파세코 보시면 이것도 똑같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부터 거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요. 슥 올려놓더니 치고 나왔죠.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앞고점 못 제꼈어요. 우두머리는 신일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파세코 없고 신일전자 사놨어요. 저희가 맨날 후발주자 공략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후발주자만 하는 거 같죠? 선발주자 팔고 나서 후발주를 사는 방이 저희 방이에요. 신일전자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따라온 게 하나 있어요. SN테크라고 상한가 나왔죠, 그죠? 거래가 언제부터 보여요? 월요일이에요. 보이시나요? 거래가 전혀 없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월요일. SN테크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올라오는 게 이제 파세코하고 그리고 3S 3M이 아니라 3S입니다. 요것도 지금 오늘 잘 보시면 22%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잘 어떻게 급등을 하다 말죠.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근데 잘 보세요. 네. 방금 보신 에센테크하고 신일전자는 월요일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거래량 들어온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별로 없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급등은 누구 거예요? 네. 준비된 자의 것이죠. 대장주나 이런 급등주들은요. 당연히 준비가 된 게 가는 거예요. 근데 3S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파세코나 에센테크나 신일전자는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일전자는 거래가 되게 많이 터져갖고 되게 적어 보이실 텐데 엄청나게 많은 거라니까요. 이게 월요일부터 잘 안 보이시겠구나. 이렇게 해드릴까요? 거래량 쪽을 좀 더 이제 늘려드렸어요. 월요일날 보이잖아요. 확 돌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파세코 월요일날 거래량 보이시죠? 에센테크도 월요일날 거래량이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비상교육 팔아야 될까요? 비상교육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시아경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져가면 안 될까요? 좀 파시죠. 싫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상하게 아시아경제하고 IB경영이랑 비상교육 좀 파시라고 그러면 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대요. 안 판대요.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방위원들한테 제가 종목 지나가서 안 해드리지만 좀 파시는 게 어떻게 안 판대요. 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 남자들 같이 헤어지세요. 절대 못 헤어진다고. 그러는 것처럼 좀 파시죠. 절대로 못 판대요. 잃어버린 첫사랑 다시 만난 저기 남자들처럼 그랬다니까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팔더라고요. 안 팔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거 팔아가지고 이런 걸 샀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활짝 웃고 계세요? 얼마나 활짝 웃고 계시겠어요? 온도가 뭐 34도를 가든 40도를 가든 마음은 시원하시겠죠. 내 종목이 상한가 갔으니까. 그죠? 에어컨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열대야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내 종목 상한가 갔는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떠있는 거 좀 그만하시라고.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에센테크하고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다 들어와 있는데 3S는 거래가 없고 심지어 떨어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력이 좀 재매집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준비가 별로 덜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아예 안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래요. 현재로서는 대장주가 아닌 거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옴니시스템 얘기하면서 PS텍 얘기했었죠. 네. 옴니시스템 오늘 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PS텍은 어때요? 올라가죠. 네. 무방에서 하나 풀어드린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들어와요? 수요일날 문봉 하나 찍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양은양 만들면서 올려놨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박스권 뚫어놓은 거예요. 살짝 티 안 나게. 이게 원래 그래요. 종목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티 안 나게 살짝 뚫어놨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종목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우면은 뭐 먹어야 돼요? 더우면은 아이스크림이 땡기시죠? 그죠? 네.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찜찜하고 더우니까 그냥 집에서 어디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데다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시켜 먹어야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더우니까 뭐가 오겠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꽉꽉 채워서 오겠죠. 그죠? 네. 드라이 아이스 파는 회사가 누구예요? 태경케미칼. 더워지니까 슬슬 올리잖아요. 거래 보이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관심은 아시아경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교육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캐리소프트 붙들고서 캐리소프트랑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등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당연히. 왜 안 나오겠어요? 개인들이 팔 생각이 저는 없는데. 토토스피도 왜 자꾸 하락하겠어요?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개인들이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방은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회원들한테 이제 뭘 했냐면 자꾸 이쪽을 얘기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원래 그 전에 사놨는데 수요일날 더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올라올 때 털리지 말라고. 계속 그거 하고 있었어요. 이미 눈치채고 매집해놓고 회원들 안 털리게 하려고 단속까지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무더위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태경케미칼도 잘 보면 재밌어요. 박스권을 뚫고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살아나 보다. 아닙니다. 전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신일전자는 박스권을 그냥 아예 대량 거래 2억 개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해버린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진짜 남자로 따지면 상남자 같아요. 뚫어버렸어요. 신일전자를 붙들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날 이게 이제 14일이니까 수요일날이었죠. 수요일날 급등하는 거 다 보고 그랬어요. 털리지 마셔라. 왜냐하면 매수를 마지막 매수했는 게 7월 13일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서도 샀고 매수 총 3번 했어요. 마지막에 추천한 게 7월 13일이가 지난주 화요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급등할 때 안 팔았어요. 사놓고 그 다음날 뭐 8% 급등했거든요. 2,000원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이 뭐 10% 이상 났어요. 근데 그랬어요. 라이브 회원들 중에 또 신규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털리지 마셔라. 이게 진짜 리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세요 파세요 막 매수가 비중 정해주는 게 아니라 마이크 붙잡고 그랬어요. 털리지 마셔라.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단기 성향을 갖고 들어온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 수익 나면은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면 이게 사라질까봐. 저기 급등주 있잖아요. 막 비상교육이나 막 아이빅이면 캐리소프트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크게 마음고생하신 분들은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급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좀 급등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10%만 상승해도 불안해요. 그 수익이 사라질까봐. 얘처럼 그냥 떠나버릴까봐. 그런 분들이 이제 신규원들 중에 들어오세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마이크 붙잡고 털리지 마시라고. 이거 먹으려고 추천한 게 아닌데 털리지 마시라. 계속 얘기했어요. 대량거래 들어온 게 맞고 파세거랑 비교하면서 옛날 얘기 10년 전에 그 선풍기가 어떻게 갔는지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쭉 얘기했다. 털리지 마시라. 정확하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차트 보고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면 분명히 팔 거다. 여기서 이거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지 뭐 분명히 그럴 거다. 왜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급행기를 되면서 분명히 팔 거다 여기서. 그러니까 털리지 마셔라. 대량 거래량을 보시라고 했어요. 거래가 여기 이만큼이고 여기는 거래가 이만큼인데 비교해 보셔라. 이게 무슨 매물대 소화냐 그랬어요. 매물대를 먹는 거지. 잘 보시라니까. 이 거래량 있죠?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하락할 때 거래량은 이거라니까요. 요거예요. 여기 이만큼이고. 생각해보세요. 일봉 차트만 보면은 올라가서 여기에서 걸리니까 매물대 저항, 매물대 뭐 저항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매물대 저항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을 먹고 있는 건데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요. 근데 차트를 잘못 배운 거예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 안 보고 차트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원들한테 그랬다니까 털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날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오늘 상한가 난 거예요. 정규시장에서도. 대정조가 정확히 맞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리딩을 이렇게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문자 거래원들도 이제 이거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저희 방은 한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한 종목에서 큰 돈을 벌게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금 전체 있죠? 그 계좌가 계속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한 종목에 막 비중을 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면 리스크도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게를 개인들이 못 견뎌요. 한 종목에 100% 50%씩 비중 실었을 때 개인들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계속. 어떻게 회전시키냐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범양건영 저희 방에서 120%까지 수익 난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제발 저기 떠 있는 거 몰빵 좀 그만하시고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기 신일전자 이렇게 종목 추천하는 거 매수 매도세에 나간 거 아까 정리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보세요. 범양건영이 어딨나 이게 이제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 추천을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나요. 72%가 아니라 120%입니다. 이게. 범양건영이 이제 6월 23일이랑 6월 29일날 여기에서 추천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수익 한 120% 났어요. 수익으로 추천해서 라이브하고 문자반 이재명 수혜주 두 번 나갔죠. 없는 분까지 확실하게 사라고 그죠? 그리고 120% 수익 났거든요. 사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그죠? 저 바닥에서 사서. 근데 이거를 물량을 정리한 게 며칠이냐면 여기에 상한가 또 나왔거든요, 나중에 7월 12일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이 13일인데 이날 시초가가 9,900원, 즉 대충 만원입니다. 신일전자 추천한 마지막 날이 7월 13일이거든요. 신일전자를 마지막으로 추천한 게 7월 13일인데 아침 8시 46분에 매수해냈죠. 신일전자 무더위 수혜주,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 된다고 추천하고 없는 분 매수란 얘기는 이미 한 번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신규원들도 사셔라 그 뜻이에요. 바닥이니까 뭐 신규원하고 이제 기존 회원들하고 매수가 차이가 크게 없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샀어요.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 그날 돈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뭘 팔으라고요? 돈 없을까봐 신일전자는 사야 되는데 범양건영 동시효과에서 팔았어요. 뭐 갖고 산 거예요? 범양건영 판돈 갖고 신일전자 산 거예요. 범양건영 어디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7월 13일은 이날이에요. 동시효과에서 팔았으니까 시초가에 팔았겠죠? 그날 고점이에요. 사실상 만원 정도에서 판 거죠. 13일 맞잖아요, 그죠? 네. 13일날 범양건영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신일전자 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어디로 가요? 신일전자로 엎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120% 물론 이제 분할 매도하지만 120% 수익 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신일전자 간 거예요. 그래 신일전자 판돈 갖고 뭐 하겠어요? 신일전자 팔면 그 돈 가지고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겠습니까? 다른 종목으로 계속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좌를 돌리는 거예요. 몰빵해 보세요. 몰빵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피폐해져요. 왜냐면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반씩 하면 어떨까요? 50%씩. 그것도 몰빵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분산 투자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문자 보낸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일전자 산날 마지막으로 추천 날이 7월 13일인데 네, 그날 범양건영 팔았다고 저 위에서 이걸 산 거예요. 신일전자를 팔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신일전자가 지금 블랙아웃 관련주 대장주죠? 그러면 이걸 팔아서 신일전자, 그러니까 블랙아웃 관련주, 폭염수혜주, 후발주를 사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확 떨어져 있는 대선주를 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돈이 계속 돌고 수익은 이제 꾸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시장이 안 좋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네. 세력은 절대 놀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쉴 생각도 안 해요. 계속 어딘가에서 움직여요. 이 폭염수혜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들어왔겠어요? 순간적으로 개인들이 그 대선 테마주나 이쪽을 투매를 하니까 개인들이 투매할 때는 세력도 내비둬요. 그냥 던지니까 다 받아줄 것 같죠? 어떻게 그걸 다 받아줍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 개인들이 실망하고 나가니까 냅둔다니까요. 당분간. 네. 그동안에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바람 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쪽 가서 잠깐 바람 쐬고 다시 대선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번에 신일전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일전자 언제부터 샀을까요? 6월 말, 7월 초, 7월 13일 3번 샀어요. 저희 방에 이 종목 없으면 간첩이에요. 다 샀단 얘기예요. 테마주가 뭐예요? 무더위 수혜주도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도 돼요. 제가 지난주 이날일 거예요. 13일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우리 문자관 회원들 들으시라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코로나 관련주이면서 대선주인 것도 사놨고 코로나 관련주이면서 무더위 수혜주 같은 거 사놨다. 그러니까 잘 털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셔라. 문자관 회원들 기억나시면 네, 2번 찍어주시고요.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 낮에 방송을 못 들으니까 밤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팔지 말라는 소리구나. 네. 알아듣는 거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맞는 얘기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항상 저녁 방송도 항상 들으셔야 돼요.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네. 라이브가 문자반이가 아무튼 수익 잘 내게끔 다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일전자나 이런 것들이 그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네, 왜 없어요? 후발주자가 많이 가려면 선발주자가 많이 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형만은 아웃 없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형이 선발주자가 많이 가면 후발주자는 그걸 참고해서 가요. 선발주자가 비실비실하게 한 조금 가다 말 상한가 한 개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후발주자는 똑같아요. 힘이 없어요. 선발주자가 한 5배, 10배씩 가는데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요번에 윤석열 시스템아주 3월달에 애니능률이 7배씩 가니까 7배, 8배씩 가니까 어떻게 돼요? 후발주자들이 그냥 그죠? 기본 막 3, 4배씩만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신호탄을 잘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폭염테마주들이 급등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문자관 회원들 잘 들으세요. 또 신일전자도 상한가 나왔다고 또 이제 모든 거 다 엎어갖고 또 여름 수혜주 또 사실라. 여름 수혜주들, 폭염 수혜주, 블랙아웃 관련주들은 한철입니다.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반등까지 생각하면 뭐 2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한철이에요. 기본 메인은 대선주가 맞고 지금 대선주들이 약간 투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수익 좀 내시라고 이 종목들을 추천드린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거 붙들고 또 장기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수익 났을 때 그때 더 마음을 깔아앉히고 리딩대로 더 잘 따라주셔야 돼요. 또 이제 내일이나 오늘도 뭐 여기 신일전자 후속주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신일전자처럼 또 상한가 나온다고 또 갔다가 이제 막 신용 미수 찌르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 종목 다 망가지는 거 아시죠? 네. 바닥에서는 절대 신용 미수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네. 내가 많이 사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500만원어치 더 사셨죠? 누군가는 5천만원어치, 누군가는 5억을 더 사요. 그것도 특별히 증권사에서 돈 빌려갖고 신용미수. 네. 몰빵을 때리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신규인들 들어오면 제가 꼭 얘기해 드리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이 사면 잘 안 가시죠?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다 똑같아요. 자,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웃으면서 이제 방송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맞죠? 그죠? 이상하게 내가 많이 사면 잘 안 가죠? 그죠? 내가 재수가 없나? 그죠? 희한해요. 그죠? 좀만 더 사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조금 산 건 잘 가죠. 그렇죠? 조금 산 건 잘 가잖아요. 안 산 건 더 잘 가고. 맞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요? 네,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남의 눈에도 예뻐 보이니까 나는 한 500만원 밖에 더 안 샀는데 남들은 5천만원, 5억씩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망가지죠. 한 종목에 최소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이제 그렇게 동시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따져보세요. 얼마겠어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대선주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더 간다고 막 사야 된다고 막. 예? 어떻게 되겠어요? 팔지도 않아요. 수익 났는데 사기만 더 사지. 수백만 명이 최소한 대형주 수백만 명. 유명한 이제 테마주들은 수십만 명이어서 100만 명까지도 사는 거 같아요. 그러니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분산 투자 잘 하시고, 저희 방처럼 번영번영 팔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100% 수익 냈다니까. 120%. 네. 멋지게 팔아가지고 신일전자 샀는데 또 상한가 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누적이에요. 네. 로또나 즉석복권이, 그죠? 그게 한 방이죠. 한 번 당첨되면 더 이상 당첨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힘들지만. 근데 주식은 한 방이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평생을, 아니면 내가 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물레방아처럼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 결론을 좀 내드리면, 무더위 폭염수혜주,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는 당분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후발주라도 사셔서 수익을 내세요. 그리고 종목을 이제 못 뽑겠다, 힘들다,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오세요. 네, 바로 들어오시라고요. 그러면 저희 방 회원들, 뭐 기존 회원들 종목이 또 재추천 나갈 수도 있고, 신일전자도 기존에 이제 사놓은 건데 재추천 나간 거예요. 한 번 더 사시라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추천 나갈 거니까 들어오세요. 저희 방에 지금 이 선풍기 우두머리도 사놨고요, 에어컨 우두머리도 사놨고요.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자반인데. 아, 들어오세요. 진짜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 우두머리도 다 사놨어요. 다 사놨다니까요. 네. 선발주에서 수익을 내고, 후발주에도 이제 또 수익을 내서, 선발주에서 번호를 가지고 후발주로 가서 또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열되면 정확하게 다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죠. 세력 따라서. 때로는 세력보다 먼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철 장사인데, 여름 수혜주들은 한철 장사예요. 네. 수익을 잘 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이 왜 폭염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느냐? 테마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테마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밝은 테마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두운 테마주, 그 다음에 중간 회색이죠. 회색. 검은색하고 흰색을 섞은 회색이죠. 회색빛의 또 테마주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만든 이제 이론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흰색은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느 정책을 딱 펼친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밀어붙이면 수혜를 얻을 만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죠? 어디에 투자한다, 어디 개발한다, 뭐 이런 걸 연구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테마주들은 이제 긍정적인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테마주는 뭐겠어요? 전쟁, 전염병, 그리고 장마, 홍수, 가뭄, 자연재해죠. 지진. 근데 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아세요? 여담인데. 지진이 터지면요, 정부에서 보내주는 재난 문자보다 지진 관련주가 먼저 급등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와, 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피하기 전에 일단 주식부터 사나 봐요. 예전에 포항 지진이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테마주가 먼저 갑니다. 문자보다 그게 먼저 와요. 네, 꼭 알고 계세요. 대표적인 옛날에 코리아이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어두운 테마주가 있어요. 지진, 블랙아웃, 장마,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폭염. 이게 어두운 테마주겠어요? 밝은 테마주겠어요? 어두운 테마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속성이 다른 거예요. 테마주가 똑같은 테마주가 아니라니까요. 네. 바이오주는 이제 좀 긍정적인 테마주죠. 밝은 테마주. 신약, 불호장생, 그죠? 네. 대박, 뭐 이런 거니까요. 대박, 뭐 잭팟, 그죠? 네. 임상 성공, 인류의 뭐 신기술 개발,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회색 빛깔의 테마주는 뭘까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렇든 저렇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선주예요. 대선주는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네. 그냥 재료 있으면 포장 가능하겠다 싶으면 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대선주예요. 신경 별로 안 씁니다. 대선주가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버려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CL전자 왜 샀겠어요? 포경수혜주 왜 샀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상그럽잖아요. 지수는 붕 떠 있어서 급락 나올까봐 개인들이 걱정하죠. 뭐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죠? 네, 금리 올리면 또 폭락 나온다고 비관론자들이 하도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또 그거에 속은 또 주린이 분들이 달달달 떨고 있죠. 애니농렬, 덕수항, 웅진, 뭐 기타 등등등 그죠? 토터스푸드 이런 거 이제 사놓은 아시아경제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제발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다가 다 물려가지고 끌려 내려오고 있죠.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 대선주 끝난 거 같고 대용주도 안 가, 삼성전자도 안 가, 미국에 사놓은 애플은 좀 가고 있지만 뭐 테슬라 계속 안 가죠. 개인들이 많이 사놓은 게 테슬라 아니에요? 안 가니까 해외 주식도 안 가, 삼성전자도 안 가, 이젠 마지막 희망 대선주도 안 가, 바이오주도 안 가. 나라 걸 보니까 가관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수 보니까 급락 나올 거 같고 코로나는 창고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푹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가겠어요? 긍정적인 테마주보다 부정적인 테마주가 잘 간다니까요. 이 원리 모르시죠? 이거를 안 상태에서 종목을 보면 보여요. 세력이 포경수혜주 매집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실전자 딱 들어왔잖아요. 파세코 보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급등한 다음에 쫓아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경험이에요. 네.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죠? 거기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입하시면 돼요. 없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진작에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럴 때는 어두운 테마주가 다 간다고. 지금 뭐겠냐고요. 북한이 보통 이제 그러면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되는데 북한이 요즘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미사일도 못 쏘잖아요. 지금 쐈다가 지금 미국한테 맞게 생겼고 지금 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걸 못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요구하잖아요. 지금. 어두운 거. 작년에 뭐가 왔을까요? 홍수. 올해는 장마 일찍 끝나서 홍수가 아니라 폭염. 그리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 부족하니까 블랙아웃. 요겁니다.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네. 뭐 번호 찍으라고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흐름을 잡고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하고 범양근영 수익 많이 내고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더위 수혜주가 끝나면 뭐가 갈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 정확하게 합니다. 주식을 전문가 15년 가까이 했고요. 주식은 20년 넘게 했거든요. 네. 전문가도 중간에 띄엄띄엄 쉰 게 아니라 계속했어요. 주식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했고.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울 마음은 없었는데 외워졌어요. 외워져요. 하다 보면. 반복되니까요. 이 다음에 뭐가 가겠습니까? 뻔하죠. 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 포경수혜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네. 빨리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선주 얘기 듣고 싶으세요? 네. 아이고 요즘에 막 종목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힘드시죠? 네. 대선주 얘기 원하시면 2번 찍어보시고요. 네. 얼마나 원하시나 한번 번호를 한번 찍어보시죠. 자 유튜브 여기도 많이 찍어주시고 네. 대선주 얘기 듣고 싶다 2번. 그리고 유튜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네. 자꾸 누르지 마세요. 한 번만 눌러요. 저희 어르신들은 자꾸 이제 많이 누르면 좋은 줄 알고 막 여러 번 누르시더라고요. 한 번만 누르세요. 네. 한 번만. 네. 꼭 이러면은 이런 얘기하면 꼭 싫어요 누르는 사람 한두 명씩 꼭 있어요. 네. 꼭 있더라고요.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디에서 이번을 가장 많이 찍으셨나요? 부서TV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9시죠? 방송 좀 길게 오늘 좀 더 할게요. 네. 원래 이제 9시면 끝내야 되는데 대선 얘기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에 대선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지금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대선주들이 자꾸 그렇게 흘러내릴까?